네, 안녕하십니까. 깡센컬러 깡센 인사이드 강재훈입니다. 자, 시장 보도록 하죠. 오늘 국내 증시가 반등이 참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제부터 약간 국내 증시가 이제 차별화가 좀 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미선물의 하락이 좀 강했었는데, 그래도 국내 증시가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제 어저께 미선물을 선발했던 만큼 미증시는 뭐 보합권 전후 끝났다 정도 되고, 그리고 아침에 미선물이 강세를 보이던 부분이 지금 현재는 한 플러스 0.2에서 0.4% 사이 여기서 움직인다는데, 지수로는 1% 전후 강세를 보여준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서가 1%대 좀 더 강한 그런 상승을 보여준다 되는데,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동반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코스닥 역시 동반 매수 보여준다 되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이 동반 매수가 현재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관련주 쪽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되고요. 여전히 조선은 강하다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해운주들도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 철강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들어서 중소형 작은 철강사들에 비해서 대형 철강이 못 움직였었는데, 이 수급의 개선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형 철강도 움직인다 되겠죠. 통신 역시 여전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뭐 소포의 강세 정도인데, 이제 전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이 잘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흐름도 같이 연결된다 되겠죠. 그 다음에 여전히 실적 호전주 여전히 강한데, LS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라든지 이쪽에서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준다 되고요. 그다음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반등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쪽은 좀 거래량이 부족하다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반면에 이제 시장에서 이슈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던 쪽에서가 원전 관련주, 그다음 리오프닝 관련주들인데, 이쪽이 이제 이슈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이제 호재성 재료가 거의 소멸되었다 이런 쪽에 영향을 좀 받는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의 증가가 좀 더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현재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미결이 감소되죠. 그래서 어제 미결의 증가란 부분이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 부분은 뭐냐면, 시장에서 금요일 날 대규모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할 때 355포인트 전후가 시가라인이었었는데, 이 자리대에서 매도를 했던 쪽과 그리고 어제 매수를 했던 쪽이 서로 달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결제가 증가를 한 상태로 어저께 외인들이 선물 매수해서 들어와 마감을 시켰는데, 결국은 매도를 했던 쪽에서의 쇼커버링이 현재는 전개가 된다 됩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매수가 들어왔던 시기가 작년 11월 달엔 다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들어오다가 이 부분이 12월 달부터 지금 보게 되면 미국계 자금과 그 영국계 자금이 좀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미국계 자금은 꾸준히 들어왔던 거죠. 다만 2월 달 이때가 동반 매도가 미국계나 영국계나 같이 나타났던 케이스였고, 그 이후에 미국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반면에 이제 영국계 이제 영국계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미국계에서는 매도가 성향이 어떻게 나왔냐면, 영국계는 보통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계는 약간 중장기 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국계에서 매수가 좀 더 유지가 되는 케이스인 거고, 반대로 영국계를 중심으로 헤지펀드 쪽에서는 이제 매도가 서서히 완화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를 먼저 보죠. 종합주가 지수 보면 이제 21선과 61선 이 라인대를 현재는 저하고는 인식한다가 되고, 앞전에 매물이 있었던 자리대가 이제 2730 조금 아래짜리, 그리고 2770짜리 여기가 주 매물대인데, 앞전에 소화를 잘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중간 마디자리를 살짝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금 이 라인대 들어온다 하던가, 이 라인이 공교롭게도 61선을 올라타서 안착을 하느냐 이 위치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장에서 거래 대금의 증가와 더불어서 윗자리를 열어주느냐 이게 중요한데, 어제도 얘기했듯이 시장에서 윗자리를 넘어가려면 우선은 반도체가 바닥이 확인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아직까지는 반반입니다. 다만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아직까지 위에 매물이 많은 케이스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잠깐 보도록 하죠. 오늘 3%대의 강세를 보여준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하이닉스가 큰 그림을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작년에 이제 크게 한번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반등은 굉장히 가파르겠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다시금 지지를 받는 자리대가 예전에 고가를 만들었던 2020년도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 이 가격대에서 이제 지지 받았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실제로 쌍바닥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올해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하이닉스가 가장 두드러진다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간다는 건 쉽지 않을 텐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추가적인 위쪽이 열리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을 잠깐 또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현재는 거래소와 코스닥 둘 다 매수 들어온다. 금융투자에서의 매수가 아직까지 작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인데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쪽이 기관에서 연기금과 투신, 상업펀드 이쪽에서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온다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매수가 들어온 쪽이 결국 실적 관련된 쪽, 이쪽 가장 많이 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오늘 IT 부품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온다. 이 부분 동일하다 되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로 볼 때는 시장에서 이제 위쪽을 넘어가는데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시장에서 이제 기준 있는 매매 쪽으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현대위아는 이제 어저께 강세 띄고 이제 오늘은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 보인다 되죠. 그래서 현대위아는 어저께 목표가를 상향시켜 놨는데 수익 마지노선 설정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윗자리를 세게 간다는 쪽의 무게는 여전히 들어온다. 이 수익 마지노선을 64,800원 정도 이저가를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삼성증권은 오늘 강보합 정도 아직까지 거래 좀 작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 오늘 거래량 증가 잘 나오면서 이제 42,500원 전후 이제 좀 강세를 띄워준다 된다. 현대제철은 목표가를 상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목표가가 44,700원이었는데 이 부분을 47,000원 정도로 목표가 상향한다. 좀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호석유가 소폭의 강보합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보합권 전후에서 현재는 왔다 갔다 한다. 삼성전기도 현재 보합권 전후 큰 차이 없죠. 근데 효성 첨단 소재가 어제 하락 이후 오늘 반등을 하긴 하는데 아직은 역시 거래가 좀 작은 기수고요. 그 어제 이제 D-리인씨는 다시금 매도했던 가격대에서 다시 매수로 재진입을 했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어저께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아직까지 기다린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HMM을 봐야 됩니다. 앞전에 저희가 27,100원에 손절했는데 아침에 이 가격대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좀 더 올라와 있긴 한데 이제 HMM도 봐야 될 게 앞전에는 이제 중국에서의 경제 봉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부분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20일까지 해서 완화시킨다 되기 때문에 역시 규적 반등이나 이런 쪽이 나올 수 있는 여건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차트를 먼저 좀 보게 되면 먼저 이제 현대위아는 마지노선 잡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위아가 모양상이라 이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윗자리 돌파가 무난하다라고 보는데 시장에서 아직까지 변동이 좀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직전에 계속해서 매물 저항을 받았던 자리대 지지대 삼아 받을 수가 있다 될 수도 있는데 이 라인대 정도를 이제 입체선으로 설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현대제철 오늘 거래량이 강하죠. 그래서 거래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앞전부터 이어오던 추세 라인대를 오늘 돌파를 했다 됩니다. 그럼 직전에 바로 매물이 있는 자리가 43,000원짜리 저도 이 라인대가 될 텐데 이 라인대를 이번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되겠죠. 지금 현재 중소형 철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가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라인대 돌파가 될 경우는 47,000원대 라인대까지가 바로 열린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윗자리 보면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MM 한번 보도록 하죠. 앞전에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를 한번 했다가 그러고 나서 바로 손절했던 케이스였는데 손절했던 가격대와 지금 가격대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도 시장에서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그리고 가파르게 내려온 그런 케이스인데 이 작은 구간에서 현재는 바닥을 다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3만원 근처까지 열리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파가 나온지 여부는 그때 가서 하고 움직이면 될 것 같고 현재 이 구간대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결론을 보게 되면 어제도 이제 같은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서 상단에 돌파한다라는 기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가 시장에서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한데 앞전에도 이제 전차 이 둘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케이스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가 바닥을 만들어주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현재를 만들어준다 쪽으로 조금씩 무게를 더 실어준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매물대 상단 자리, 앞전에 소화를 다 했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위쪽에 대한 기대치 여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